안녕하세요. 저는 명문대를 졸업한 뒤 대치동과 종로를 전전하며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 강의를 지속적으로 찾아와주는 학생들이 있으며 평점도 꽤 높은 편이라 몸값이 적다고는 못하겠네요. 많이 버는 해에는 연 1억 4천 정도의 순수익을 보며 강의 뛰고 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여자 혼자 연봉 1억이 넘는 거면 절대로 못 버는 건 아닌데요. 겉으로만 보면 화목하고 별 걱정 없어 보이는 외관이지만 전 현재 시어머니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일 이후로 시어머니와 연 끊고 산 지 3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처음엔 무조건 제 편이었던 남편도 해가 지나고 몇 번의 명절이 지나니 슬슬 이제 시어머니랑 연락도 하고 시댁도 찾아가 뵈야 하지 않냐는 식으로 떠보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전부터 즐겨보던 이곳에 사연을 써볼 테니 여러분의 생각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 4년 전 추석 때 일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많이 벌면 많이 벌어 남편 기죽인다고, 또 적게 벌면 남편 혼자 돈 버느라 고생하게 만든다고 온갖 꼬투리를 잡아 저를 폄하하고 까내리시는 전형적인 아들사랑 엄청난 시어머니입니다. 이렇듯 남편이랑 사이가 좋긴 하지만 이따금 싸우게 되는 이유는 다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애 키우랴, 강의 나가며 돈 벌으랴. 저는 새벽 10분이 아까울 정도로 바삐 사는 사람인데 어머님은 제가 시댁에 꼬박꼬박 연락하며 시부모님 걱정하길 바라시고 며느리한테 대접받고 싶어서 어떻게든 부려먹으려 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시아버지랑은 말이 좀 통해서 이런 저를 잘 이해해 주시긴 하지만 시어머니가 워낙 집안에서 입김이 세시기에 말리지는 못하십니다. 어머님이 아버님을 엄청 무시하시고 구박하시거든요. 그러고 보니 참 아이러니하죠. 어머님은 남편인 시아버지를 무시해도 되고 며느리인 저는 남편을 무시하면 안 된다니 대체 이게 어느 나라 법도입니까? 그런 독재적인 시댁 분위기를 형성하는 시어머니라 솔직히 저는 시모가 별로 좋지 않아요. 다른 게 아니라 연락 문제로 대판 싸운 적이 있기도 하거든요. 어머님은 비나 눈이 오거나 혹은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 제가 항상 시어머니께 연락하길 바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계절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이고 1년 365일 중에 날씨 좋은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 100일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적어도 3일에 한 번씩은 전화하며 시모를 챙기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뉴스에서 큰 이슈가 있어도 어머님과 정답게 이야기 나누길 바라시고 시댁 어르신 중 누가 조금이라도 편찮으시다 하면 다 나을 때까지 제가 매일 체크하길 바라시는 분입니다. 전업이라도 이런 시어머니는 숨막혀 하지 않나요? 하물며 저는 아이도 있는 워킹맘이고 집에 있으나 학원에 나가 있으나 너무 바쁩니다. 직장 오가며 제 차 운전하는 그 30분이 저에게 유일한 휴식이 될 정도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못마땅한 시어머니는 차라리 일을 관두고 남편과 아이 뒷바라지하며 살길 바라시지만 중견기업 다니는 회사원이라 한 달에 400 조금 넘게 버는데 그나마도 정년보장이 뚜렷하게 되지 않는 남편인 관계로 제 수입으로 은퇴 후 자금까지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거기다 당장 나가야 할 아파트 대출금이랑 아이 영어 유치원비며 사교육비며 그거 어떻게 다 충당하나요? 게다가 아이는 일찌감치 남들과 다른 학습력을 보여서 영재원도 다닙니다. 그래서 아이한테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 가족 보험비, 마트 식비 등 내고 나면 남편 월급 다 씁니다. 시어머니는 이 사정 아시면서도 저더러 일을 하지 말라시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도와주실 것도 아니면서. 이유야 빤하죠. 연락 문제로 구박도 실컷 하고 싶고 툭하면 불러서 시댁 잡일 시키며 시어머니 갑질을 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바쁘니 명백한 이유가 안 되잖아요. 아무튼 이런 문제로 시어머니와 대판 싸운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 시모는 대놓고 저에게 일을 관두라거나 대놓고 무시하며 모진 구박은 안 하실 뿐이지 시댁 가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세요. 저는 차라리 이게 나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시어머니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고 사이가 그닥 좋지 않은 고부 관계예요. 이제 사건이 있었던 추석날 이야기를 꺼내야겠군요. 학원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추석 때 연휴가 길게 잡히기라도 하면 보강 스케줄 때문에 진이 빠집니다. 게다가 일하는 분들 전부 추석 때는 웬만하면 강의 안 잡으려 하시기에 눈치 싸움도 치열해요. 저는 아이 있는 엄마다 보니 보강을 많이 빠졌었는데 이번만큼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당일까지 일을 하게 되었어요. 친정에 사정 말하니 당연히 이해해 주시며 안 와도 된다. 한가해지면 오너라 하며 저를 배려해 주셨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른 건 양보해도 웃긴 게 딱히 양보하신 적 없습니다. 명절에 며느리가 시댁 일찍 와서 제사상 음식만큼은 꼭 만들어야 한다는 주의셨어요. 저희 친정은 기독교라 한 번도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기에 솔직히 제사 자체를 이해하진 못하지만 시댁에서 중요시하니 존중해드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1년에 2번 명절날만큼은 열심히 도와드리려 노력했던 며느리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추석 당일날 오후에야 시댁에 도착할 것 같은 스케줄이었고 어쩔 수 없었기에 시어머니께 조심스레 말씀을 드렸더니 역시나 노발대발 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추석 때 오지도 않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할 거다. 이렇게 심한 말씀까지 하길래 화가 나서 안 가려고 했었죠. 남편이랑 애만 시댁에 보내려고 했더니 남편이 그건 또 싫었는지 본인이 싹싹 빌어가며 제발 이번 한 번만 같이 가달라. 이번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다신 무리하게 오라고 하지 않도록 딱 협상을 하고 오겠다. 시어머니 사과 반드시 받게 하겠다. 어쩌고 저쩌고 간곡하게 부탁하더군요.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저도 어쩔 도리가 없었고 대신 스케줄 조정은 더 어렵고 추석 당일 오전 강의 끝나자마자 시댁에 가겠다고 얘기해뒀습니다. 그렇게 아이랑 남편 먼저 추석 연휴 때 시댁에 가 있었고 저는 홀로 서울에 남아 학원 수업을 하고 추석 당일에 차를 끌고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명절에 차가 좀 막히나요? 끝나자마자 밥도 못 먹고 출발했는데 시댁 도착하니 저녁 8시더라고요. 점심도 못 먹은 채로 배를 쫄쫄 굶어가며 시댁 현관을 열어 들어갔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가이 맞아주시는 시아버지와는 달리 냉랭하게 눈도 안 마주치며 쌩하니 지나가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가 무슨 놀다가 들어왔나 싶어서 화가 났지만 명절인데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시아버지와 큰아버님과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았죠. 남편은 아이랑 어디 놀러 나갔다가 아직 안 들어왔었고 시아버지도 큰아버님이랑 볼일 보러 나가려고 하시던 찰나였죠. 며느리 늦게 오느라 고생했는데 어여 밥이라도 차려주지. 재아가 밥 맛있게 먹거라 하시며 두 분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저에게 배고프냐? 한마디 하시더니 이내 그런데 아까 음식을 다 먹어버려서 먹을 만한 게 없어서 어쩌냐?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 듣자마자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 손 엄청 크십니다. 게다가 이번엔 큰아버님도 같이 추석 명절 세기로 해서 음식 더 많이 하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더러 빨리 오라고 재촉하신 이유도 있고요. 그런데 추석 당일날 저녁에 그 만들어 놓은 음식이 다 떨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어머님은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저희 남편이 점심이랑 저녁에 소갈비며 잡채며 음식을 싹쓸이해서 내줄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쌀밥이라도 남은 거 없으세요? 저 너무 배고파서 자기 전에 뭐라도 좀 먹고 싶은데. 했더니 밥솥도 싹싹 긁어먹어서 남은 게 없대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며느리가 늦게 도착할 거 알면서 정말 음식 한 톨 안 남기고 온 식구가 다 먹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만약 신우가 늦게 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어머님은 제일 먼저 신우 먹을 것부터 챙겨놓고 상을 차릴 뿐인데요. 솔직히 진짜 서럽더라고요. 이러려고 몇 시간 동안 운전해서 시댁 왔나 싶더라고요. 전 한 쪼가리 하나 얻어먹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왔나 싶은 게 눈물까지 핑 돌고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미움 받으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나 자괴감까지 심각하게 들대요.
저도 나름 귀한 딸이거든요. 저도 오기가 생겨서 그럼 밖에 나가 사 먹고 들어오겠다 하니 이 시간에 어딜 가냐고 말리시더군요. 그래서 짜장면이랑 탕수육이라도 배달시켜 먹겠다고 하니 혼자 배달 음식을 왜 시키냐며 타박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짐이나 마저 풀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뒤이어 말씀하시기를 현주 애비가 아까 밥 먹고 또 출출하다고 컵라면 하나 부어 먹더만 그 국물 남은 게 있다. 거기에 햇반이라도 말아서 먹으련? 이러시는 거예요. 네? 먹다 남은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라고요? 응, 먹을 게 없잖냐. 이 시간에 너 하나 먹자고 배달 음식을 시킬 수도 없고 대충 때우고 일찍 자서 내일 아침에 밥 먹어. 이러시더니 주방에 가서 햇반을 데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진짜 남편이 먹다 남은 건지 오징어 짬뽕 작은 컵라면이 있더군요. 어머님이 그 컵에 햇반을 반 정도 덜어서 수저로 꾹꾹 누르시더니 김치랑 같이 식탁에 내어주시더라고요. 저 그거 보자마자 거짓말 안 하고 헛구역질 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현주 아빠나 아가씨가 이 시간에 왔어도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으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뭐? 아니, 넌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냐?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지? 어머님, 실례지만 저 냉장고 좀 열어봐도 되나요? 어머님 명절 때마다 차고 넘치게 음식 하시는 거 저 알거든요? 저도 이 집 며느리로서 너무 서운해서 좀 확인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면서 제가 일어나서 냉장고 쪽으로 가니 어머님이 기겁하시면서 필사적으로 냉장고 문을 막으시더라고요. 아니, 너 왜 그러냐? 그냥 앉아서 먹어. 어머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제가 늦게 왔다고 기분 상하셔서 이 개밥 같은 거 말아서 저 주시는 거죠? 네? 뭐라고? 너 참 웃기다. 아니, 라면 국물은 먹을 거 아니냐? 내일 고기 배 터지게 먹으면 되지.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시애미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들고 난리야. 어디서 감히 냉장고를 열어서 확인을 한다 만다. 내 참 어이가 없어서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하시더니 그 오징어 짬뽕 컵라면 통을 휙 들어 싱크대 개수대에 부으시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 그래, 너 말 잘했다. 이 집 며느리로서 서운하다고? 이 집 며느리인 거 알면서 추석 때 미리 오지도 않고 이 시애미가 음식 다 하게 만들어? 와서 홀랑 내가 해놓은 음식이나 먹으려고? 언감생신. 나는 너만 할 때 시어머니 앞에서 내내거리고 고개 한 번 못 들면서 기름 냄새 종일 맡아가며 음식했다. 너는 뭐가 그리 잘나서 추석 때 일 하나 못 빼고 서울에 내내 있다가 이제 기어들어와? 네가 음식 먹을 자격이나 있긴 해? 너한텐 네 남편이 먹다 남은 라면 국물도 황송한 줄 알아? 어디 며느리가? 이러시는 겁니다. 그 말 듣자마자 혈압이 싹 오르면서 정신까지 혼미해지더군요. 저희 시어머니가 좀 막말을 하기는 해도 이 정도까지 심하게 말씀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냉장고 확인하겠다는 말에 어머님도 눈이 도신 건지 저한테 그렇게 폭주를 하시며 막말을 하시더군요. 저도 참을 수가 없었죠. 어머님, 키우던 개한테도 이렇게는 밥 안 주겠어요. 어디 먹다 남은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주세요. 차라리 주질 마시던가요. 제가 똥개예요? 네? 제가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며 대드니까 시어머니가 어머 하시면서 놀라시더라고요. 너 애가 왜 이렇게 식탐이 많니? 그래서 살이 그렇게 뒤룩뒤룩 찐 거야? 하시면서 제가 결혼 후 7kg 정도 찐 살에 대해 또 이런 식으로 지적하시더라고요. 전 화가 머리 끝까지 났고 이번 기회에 저도 끝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며느리 취급 안 하시고 똥개 취급하신다 이거죠? 네, 어디 똥개 한번 제대로 키워보세요. 멍멍! 하고 제가 미친 듯이 짖으며 어머님한테 달려갔더니 어머님이 귀신이라도 본 듯 허연 멀개진 얼굴로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저는 그대로 어머님을 잡고 팔뚝을 콱 깨물어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어머님이 놀라서 어머 너 미쳤니? 하고 뒤로 넘어지셨고 때마침 큰아버님이랑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시아버님이 아무것도 모르신 채 인자하게 웃으시며 우리 며느리 밥 좀 먹었니? 늦게 먹어서 소화 안 될까봐 약국에서 활명수 하나 사왔다. 먹고 자거라. 이러시다가 부엌 쪽에서 넘어져 있는 시어머니를 보더니 왜 이러고 있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활명수 받자마자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우니까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고요. 아니, 세아가 왜 우니? 큰아버님이랑 시아버지가 영문도 모른 채 저를 달래주셨고 저는 바보같이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제가 내내 울다가 아까 있었던 사정을 말했더니 시아버지가 처음 듣는 엄한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하시더군요. 아니, 냉장고에 육전이며 갈비탕이며 내가 다 넣어놨구만. 무슨 음식이 없다는 거야? 그건 내일 먹을 거고. 내일 먹을 게 어딨어? 당장 며느리가 두 끼나 굶은 채로 집에 왔구만. 당신 진짜 해도 너무하는군. 아니, 나도 억울해. 남들은 며느리 들였다고 명절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는구만. 난 왜 아직도 이 나이 되도록 고생만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일하는 며느리가 상전이지 아주. 우리 딸도 시댁 가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지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뜨신 밥 먹는데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우리 딸은 원래가 애기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애고 하시며 시어머니도 우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그때 남편이 잠든 저희 아이를 품에 안고 마침 귀가를 하다가 이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알고 남편도 엄청 분노했죠. 모든 가족이 시어머니를 매도하자 시어머니는 엉엉 울면서 저한테 물린 이 자국을 보여주시더군요. 아니, 그렇다고 어디 시애미를 이렇게 이빨로 콱 물어. 나도 억울해. 나도 아프다고. 하시길래 저도 기죽지 않고 조용히 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을 똥개 취급을 하지 마셨어야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벙찐 표정으로 콧물만 훔치시더군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벌린 짐을 다시 싸고 남편에게 집에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이번에는 저 못 말리고 같이 내려오더군요. 시어머니만 뒤에서 가지 말라고 엉엉 우시고요. 시아버님이랑 큰아버님은 어쩌지도 못한 채 우왕좌왕 하시는 걸 뒤로 한 채 집에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남편이 처음엔 저한테 미안해서 아무 말 못하더니 그래도 시어머니를 물면 어떡하냐고 조심스레 타박하려 굴길래 너도 물리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운전이나 하라고 하니 입 다물고 가더군요. 그날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전화통화도 하지 않고 시댁도 안 가요. 시어머니도 사과 안 하시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셨거든요.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이혼해도 상관없으니 이런 취급 받으면서 결혼 생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자기 엄마가 잘못했다고 무조건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더니 시간이 많이 지나니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거 어떻냐고 하네요. 제가 도끼 눈을 뜨며 시어머니 사과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다시 잘 얘기해보겠다고 하는데 딱히 기대도 안 합니다. 시어머니도 사과 안 하실 것 같고 저도 사과하기 싫어요. 그냥 이대로가 편해요. 시댁 신경 안 써도 되고 시아버님만 간간히 만나 뵙고 연락하는데 훨씬 좋습니다. 뭐하러 무시받으며 며느리 노릇합니까? 본인 아들이랑 가정 꾸리며 사는 며느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일하고 있는 게 그렇게 고가우신 걸까요? 제가 그렇다고 며느리 노릇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 연락도 종종 드리고 명절에도 빠짐없이 갔었는데 어떻게 한 번 늦었다는 이유로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주실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걸 벌이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년 지났으니 이제는 제가 숙이고 들어가야 하나요?